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시고 바쁘신데 불구하고 참 귀중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제가 불교에 대해서 소승도 그렇지만 대승불교를 기준으로 계속 불교 가르침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대승 안에는 소승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소승 안에는 대승이 안 들어있습니다. 그걸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 대승이라 해가지고 대승만이 대승이 아닙니다. 대승 안에는 소승이 들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승은 넓게 포괄적이라 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하셔서 상대에 맞는 가르침을 구사해야 된다는 거. 근데 대승의 입장에 있어서 공이라는 거, 또 불성이라는 거, 열애장이라는 거, 유식이라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는데, 오늘은 뇌과학에 있어서 연결시켜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불교의 유식이 가르침, 불교의 공이라는 거, 불성이라는 가르침하고 같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불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접목을 시켜서 공부를 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일본에서 얼마 전에 그 베스트셀러가 됐던 그런 유명한 책에서 제가 중요한 것만 발췌해 온 겁니다. 그래서 잘 공부를 해보시고 연결을 시켜서 자기의 의식을 한번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프린트를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식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현재 의식, 잠재 의식,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일반적으로는 이제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고민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은가. 근데 이 뇌과학자는 뇌를 속여야 된다는 거죠. 뇌는 정형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뇌를 속이는 것은 우리 의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뇌를 속인다고 하면은 퀘션 마크를 떠올리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닌가. 근데 실제로 지금 일본에서 뭐 100만 부를 이렇게 돌파할 정도로 유명한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많이 자신을 조금 성장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불교의 가르침은 조금 생활과는 멀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반적인 뇌과학이나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그런 것은 일반하고 좀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일반 책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뇌를 속인다고 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합니다. 이분은 오늘 배워보시면 알 거예요. 뇌를 속이기 위해서 뇌의 작용이 어떤가, 뇌의 성질이 어떤가. 그래서 뇌를 어떻게 작용하면은 뇌가 쉽게 변하는가 하는 것들, 또 어떻게 하면 업무나 공부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내 마음을 잘 쓸 수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뇌를 속인다, 요것만 가지면 간단하게 불교에서 말하는 공, 도노 같은 맥락입니다. 뇌를 속이면 하면은 어떤 것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참선도 필요 없고 명상도 필요 없고, 이거는 우리가 참선하고 명상하고 기도하고 공부하는 이유는 결국 내 마음을 바꾸게 하는 거죠. 성이 되기 위한 건데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뇌를 바꾸기만 하면은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누구라도 뇌를 속인 경험이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자기가 발상의 전환이라 할까? 아니면 뭐죠? 자기 암시라 할까? 그런 것들이 뇌를 속인 경험이 있는 겁니다. 자기 말고 거짓말을 어떻게 보면. 근데 거짓말이 좋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이제 알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현재 의식이라 합니다. 근데 인식할 수 없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걸 무의식을 하고 잠재 의식이라고 해요. 근데 이 불교 의식에서는 현재 의식을 하나로 보고 잠재 의식을 둘로 봅니다. 그러니까 3분의 2가 잠재 의식이고 3분의 1이 현재 의식이에요. 그만큼 잠재 의식의 세계가 그만큼 범위가 넓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의학자 프로이드도 잠재 의식을 갖다가
9, 그리고 현재의식이 1, 그 정도로 이렇게 다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분도 얘기합니다. 사람은 내 전체 힘에 있어서 3%나 10% 정도밖에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90%, 97%는 우리가 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아인슈타인 박사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체 5%밖에 자기는 쓰고 있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 사람들은 1, 2%밖에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놀고 있다는 겁니다. 안 쓰려고 하지 않아요. 왜? 오늘 공부해보면 아시는 거죠. 근데 지금 미 내각자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식은 잠재의식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의식,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얘기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 잠재의식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식은 잠재의식이에요. 현재의식은 인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좋은 점, 안 좋은 점, 고쳐야 할 점, 자기가 안 고쳐도 되는 점을 갖다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전부 잠재의식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뇌를 속인다는 거는 잠재의식의 작용을 걸어가지고 그 힘을 꺼내는 거예요. 잠재의식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거든요. 부처님도 잠재의식 안에 있거든요. 관세음보살도 잠재의식 안에 있고, 성인도, 아인슈타인 박사도, 뉴턴도 다 잠재의식 안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지금. 왜? 우리는 계속 윤회를 거듭해 왔단 말입니다. 인류 발생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부 우리는 조상이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자기 조상이 누군지 모르죠. 어느 조상이 있는지 모릅니다. 알고 있는 조상만 인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조상도 있단 말입니다. 그 조상까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해보면. 그래서 뇌를 속인다고 하는 거는 그 잠재의식, 이런 거 잠재의식이 어떤 좋은 점이 있냐, 어떤 나쁜 점이 있냐.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익숙해진 거, 또 관성의 법칙 있잖아요. 얘기를 들면 거짓말 잘한다. 자기가 무서움 또 남에게 잘난 척한다. 지각을 잘한다. 이런 잠재의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보고 이것들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왜? 바꾸지 않아도 되지만 바꾸지 않으면 일단 대인관계가 멀어지거든요. 그리고 범위가 좁아지거든요. 내가 남에게 호감을 받고 싶고 내가 남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여튼 내가 마음이 편해지고 싶다. 내가 넓은 범위에서 인식을 하고 싶다. 의식의 양을 넓히고 싶다 하는 사람들 오늘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뇌과학자가 잠재의식의 뇌 7가지 특징이 있다고 이번에 써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 왔어요. 첫째는 쾌락을 구하고 불쾌를 갖다가 피한다는 겁니다. 잠재의식에서는 자기가 좋은 것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거짓말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난 척 하는 게 좋다 하면 그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싫은 건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시간의 인식이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 인식이 없습니다. 과거에 해왔던 거, 미래에 내가 어떻게 했던 거, 그러면 결국 3세가 연결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자기가 트라우마 있다는 것은 현재이고도 트라우마가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거 바꿔야 되는데 이걸 못 바꾼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인칭인식이 없습니다. 내가 싫으면 남도 싫은 거예요. 남이 싫으면 내가 싫은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고 부정하면 내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특징이라는 겁니다. 잠재의식의 특징. 이거를 자기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이건 아니다 하는 거는 그걸 바꾸셔야 되는데 이걸 못 바꾼다는 겁니다. 잠재의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뇌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특징이라는 거죠. 네 번째는 말에 좌우된다는 거죠. 내가 좋은 말 하면 좋아지고 나쁜 말 하면 나쁘게 그대로 흉내를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말에 좌우된다. 이거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할 거예요. 다 연결되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다섯 번째는 부정형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너 지각하지 마 하면 어떻습니까? 그걸 지각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면서 지각한다는 겁니다. 부정형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잠재의식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거짓말했어요. 거짓말 하지 마 하면 뭐예요? 알면서도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이게 관성의 법칙이고 습관입니다. 이게 잠재의식의 특징이라는 거죠. 여섯 번째는 몸의 움직임에 좌우된다는 거죠. 우리가 인상 쓰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부정적이 된다는 거죠. 고개 숙이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말도 그게 실현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나쁜 거라도 고개 들고 얘기하면은 그게 좋은 쪽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라 생각하면 고개를 들고 떳떳하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 몸의 움직임에, 그러니까 부정적인 액션이라든가 그런 것은 안 좋다는 거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조건을 붙이거나 지각 위치에 따라서 생각이 바뀐다는 거죠. 자기가 어떤 조건을 붙인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3일 단식을 할 거야. 또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이 상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거든요. 왜? 습관 때문에. 이 일곱 가지 뇌 잠재의식의 특징 중에서 오늘 네 번째, 말에 좌우된다고 하는 건데 항상 그래요. 말 한 대로 행동을 합니다. 말 한 대로 생각을 합니다. 말 한 대로 자기가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과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안 좋은 사건, 자기가 무시를 당했거나 자기가 뭔가 남에게 데미지를 입었다, 뭐 어떤 현상이 안 좋다, 그래도 그걸 갖다가 좋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플러스 연이라는데 이걸 갖다가 아 고맙다, 나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의 잘못된 점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나를 성장시켜주기 위해서, 이게 되면 뇌도 생각을 바꾼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제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 나를 무시했네? 그럼 뇌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그대로, 생각한 그대로 뇌는 그렇게 작용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거꾸로 발상에 전환해서 내 의식을 가지고 바꾸는 거예요.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해석하라 하잖아요. 근데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말이 갖는 힘을 내가 생각으로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경전의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전에는 그 성인의 말씀이 있거든요. 바이블도 그렇고. 그걸 하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경 공양을 하고 명상을 하고 관상법, 부처를 생각하고 관세음보살 생각하고 그러면 자기 생각이 좋아지니까 말로도 관세음보살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업이 너무 세면 그것도 옅어지게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는 건 좋은데 같은 뇌를 속이는 게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자기 뇌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기 예를 들었죠. 추운 나라로 출장하게 됐는데 이거 과학자가 예를 든 거예요. 에이 참 추운 나라 고생하겠네. 싫은데 하면은 안 좋아진다는 거야. 내가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자기는 쾌해요. 왜? 항상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편한 겁니다. 근데 뇌는 계속 그거 갖다 정형화 시켜버리는 거야. 근데 그 대신 뭐예요? 발상에 전하는 거예요. 야, 추운 나라 가니까 스키도 탈 수 있고, 야, 설경을 볼 수도 있고, 아, 내가 그 애껴놨던 패딩도 입을 수 있고, 야, 겨울 한번 즐겨보자. 이것도 인연이니까.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뇌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쾌감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불쾌가 아니라. 그러니까 불쾌도 자기가 만든다는 거죠. 기준이 자기 기준점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상대하고 말을 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 이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생각하고 있어도 생각 못 바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식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나중에 이게 습관이 돼버립니다. 습성이 돼버려요. 자기가 어떻게 돼요? 평생 그렇게 사는 거야. 말하고 행동들이. 자기는 그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과학자, 뇌과학자가 또 얘기합니다. 의학자인데 신경정신과 의사예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을 과학한다 그랬어요. 말을 과학한다는 것은 그 뇌과학에서는 말을 하는 것에 따라서 뇌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걸
화상으로 요즘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뇌과학에서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정의를 내려가지고 여러 책에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붐이잖아요, 요즘에 뇌과학에 대해서. 근데 어떻게 뇌과학을 하냐? 우리의 세포는 60만 조라고 하는 팽대한 양이 있는데 그 안에 또 DNA라고 하는 것이 또 있어요. 정보라는 게. 근데 그 세포 안에는 여러 가지 세포가 있는데 전두엽, 축두엽, 후두엽, 정두엽, 두정엽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거울 세포가 있답니다. 미러 뉴런이라 하는데 영어로 이 거울 세포는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종교가의 말이나 어떤 좋은 사람, 이미지가 좋은 사람 그런 성인들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걸 들으면 감동을 받아서 내가 따라하고 싶어요. 이게. 근데 나쁜 사람의 말은 또 내가 하고 싶지 않아요. 자기가 아무리 상대가 좋아도 자기 싫어하는 사람 하는 얘기는 싫어지는 거예요. 정치인도 그래요. 요번에 나누잖아요. 1번, 2번으로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근데 어떤 사람 훌륭하는 것은 이거는 몰라요. 기준점이 자기라. 자기가 어느 당을 좋아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를 좋아하는데 모릅니다. 이것은 지나가야 하는 거지. 역사가 그 사람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의 힘은 결국은 있는데 이것도 항상 자기가 생각하는 말의 힘이 또 조금 이렇게 작용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하여튼 그 거울 세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요즘에 그 텔레비전에 광고 있죠. 광고, 홍보 그런 것은 전부 이런 걸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에 어떤 미인이 화장품 선전하면 꼭 사잖아요. 뭐 머리가 빠지면 머리 선전, 머리 빠지는 약, 탈모약 선전하면 괜찮다는 생각하면 사잖아요. 이게 바로 미러 뉴런, 그러니까 거울 세포로 인해 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원숭이 앞에서 사람이 뭘 잡습니다. 그 원숭이는 그 흉내를 내지는 않지만은 원숭이 손이 운동을 명령하는 장소 운동, 전열 세포가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똑같이 거울 세포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원숭이가 그대로 흉내를 내지 않아도 그런 어떻게 반응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신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흉내를 내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들은 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일반 생활에서 많은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잠재의식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감동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7가지 특징 중에서 자기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다 해당이 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가장 많이 해당이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조금 내 자신의 뇌를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아니, 불교 가르침이죠. 하기 싫은 걸 해야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건 안 하고 정말 수행하려면 하기 싫은 걸 해야 돼요. 자기가 나서지 말고 남을 내세우게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수행 방법이에요. 그래서 불교 유식에서도 그러잖아요. 잠재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현재의식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현재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항상 베풀어야 됩니다. 져줘야 됩니다. 손해봐야 됩니다. 현재의식에서 자기 이익을 보려고 하고 자기를 내세우려면 잠재의식이 계속 뭐예요? 안 좋은 게 계속 그대로 연결된다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간단합니다. 간단하지만 상당히 강도가 깊은 가르침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종교에 의지하지 않더라도 일반 과학이나 또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의학이나 또 사상에 이어가지고 자기를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때문에 이런 책이 붐이잖아요. 근데 못 바꾸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냥 건성을 듣는 거예요. 그냥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식에는 이 학문이라 있습니다. 귀로 듣는 한 학문이에요. 학문이라는 거는 묻는 공부입니다. 묻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는 걸 묻는 겁니다. 항상 자기 의문을 제기해야 돼요. 이거 뭘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기 때문에 선지식을 찾아보라는 게 그겁니다. 자기는 자기를 모르니까. 알아도 그냥 뭐예요? 잠재의식에 그냥 가. 뭘 바꾸려고 그래? 그 불쾌해져. 잠재의식 특징 중에 첫 번째가 쾌불쾌. 나눠 있잖아요. 그죠? 쾌를 구하고 불쾌를 피한다잖아요. 근데 그것도 자기중심이라는 거예요. 항상 자기가 좋은 것만 한다는 겁니다. 자기 싫은 거 안 해요. 음식도 그래요. 자기가 좋은 것만 먹으려 하잖아요. 남이 싫은 거는 남이 싫어도 관계없는 건 관계없다는 거죠. 무조건 자기 하고 싶은 거 먼저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럽니다. 저도 수행이 안 됐으니까 저도 자기중심이 강해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한 거는 다른 스님들하고 좀 다를 거야. 이렇게 또 건방지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다른 스님들은 저보다 더 많이 배우고 많이 훌륭해요. 생활도. 그렇지만 저는 가까이 상대하면서 가까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불쾌한 게 많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맞는데 자기 안 좋은 것을 바꿔주려고 얘기한 건데 자기는 그게 불쾌한 거예요. 자기가 좋은 거는 자기 식으로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근데 그게 안 좋다고 생각하면 안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잠재의식인데. 그게 업인데. 그래서 잠재의식을 바꾸기가 엄청 어렵다는 거예요. 9대1이라는 겁니다. 현재의식은 쉬워요. 바꾸면 되지. 하는데 바꾸면 되지는 현재의식이에요. 인식할 수 있잖아요. 알았어요. 바꿀게요. 근데 잠재의식에서 바꾸지 마. 또 바꾸면 그거 얼마나 힘든데. 힘들어. 제가 요즘 생활을 바꿨어요. 생활 패턴을 바꿨습니다. 다시 옛날 수행할 때처럼 하루에 2끼 먹고 양도 절반만 먹고 저녁 안 먹고 그리고 하여튼 운동 많이 하고 하여튼 몸을 피곤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극성 있는 음식을 전에서는 안 먹거든요. 근데 여기 포교당 와가지고 11년 동안에 신도들하고 대승이니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극성 있는 음식에 들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안 좋아지고 몸에 변화가 와가지고 조금 요즘 몸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통해 가지고 생활 바꾸자 해가지고 지금 한 열흘 정도 됐는데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거는 자극성 음식이고 내가 좋아하는 거였는데 지금 다시 뭐죠? 싱거운 음식 그리고 간단하게 먹고 하루에 운동을 한 2-3시간 이상 하다 보니까 이제 힘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저녁 7시만 되면 졸음이 오는 거예요. 그럼 1시간 앉아서 졸다 보면은 이제는 공부하다가 10시, 11시 되면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새벽 4시까지 또 잠을 못 잡니다. 근데 오늘 내가 이걸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잠 못 자는 거 아니야. 내일 내가 좋은 일 있으니까 내가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가슴이 설렜어. 잠을 안 자도 괜찮아.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잠을 못 자고 그 다음날 힘드니까 비몽사몽이니까 내가 이걸 해서 뭐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계속 이런 스님인데 불구하고 세속생활에 한 11년 동안 적용이 되다 보니까 습관이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지금 바꾸려니까 뒤집어지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한 열흘 되니까 조금 이제 맥락을 이제 조금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좀 쉬워졌어요, 이제. 그래서 송나라 때 대스님이라고 서장이라는 책에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번뇌를 버리로. 버리를 번뇌로.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툰 것은 익숙해하고 익숙해진 것은 서툴게 하란 말이 있어요. 서툰 것을 익숙하게 했잖아요. 서툰 게 뭐 있어요? 이런 휴가 수행을 할 때는 큰절에서 이런 세속생활에 멀어져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속생활이 서툴렀는데 그리고 스님 생활이 익숙해졌는데
이제 저작원에 나와가지고 한 11년 동안, 18년이죠. 전부 해서 18년 동안 저작원에서 신도들과 같이 어울려서 생활하다 보니까 세속인이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툴던 것이 익숙해지고 익숙해진 것이 서툴러진 거야. 그러니까 번뇌가 익숙해지고 보리, 깨달음이 서툴러진 겁니다. 생활 습관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내 목표가 바꾸자 생각한 거예요. 단나사 덕분이에요. 나보고 며칠 전에 어떤 보살님이 와가지고 70살 넘어 보인다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나이 들어도 괜찮아요. 나이 좀 벌어도. 근데 제가 지금 63인데 7살이라도 넘어 보인단 말이야. 야, 말 함부로 하네. 그게 기분 안 좋더라고요. 근데 오늘 정리해보니까 그분의 그 습성이지. 왜 그런 말을 해. 설사 나이 들어 보인다 하더라도 또 내가 어두워 보인다 하더라도 저 선생님 고민이 많구나. 수행주의구나 얘기하면 될 텐데 그렇게 얘기해주니까 처음에 기분 나빴는데 나중에는 그래 고맙다. 내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나이가 팍싹 늙어 보였을까. 고맙다. 그 생각했어요. 모든 것은 끝이 있어요. 우리 끝은 어때요? 죽는 겁니다. 난 이 생각했어요. 단나사 안 되면 가면 되지. 끝이 언제 내가 결정하지 말자. 좀 있으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영원히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부처님이 알아서 해주는 건데 왜 내 고집대로 오기로 내가 일부러 이렇게 끌고 가려 하느냐. 자존심 아니냐. 쓸데없는. 인연 되면 가면 되고 인연 되면 있으면 되고 간단하게 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펴지잖아요. 이제 얼굴 바짝바짝하죠. 잘 먹지도 않는데 잠도 못 자는데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근데 이게 며칠 갈지 몰라요. 때문에 오후 보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깨달았는데 깨달은 후에 보림. 이 깨달음을 계속 연결시켜 가야 돼요. 며칠 못 가거든. 그러니까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지. 나는 이제 작심 365일 정도는 가야지 않겠나. 오랫동안에. 좀 많이 들어주십시오. 아니요. 제 자신이 한번 노력을 해볼 겁니다. 하여튼 여기 오셔서 시간 허비하고 돈 허비하고 몸 허비하고 하는데 이게 보시예요. 세 가지.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중요한 걸 보시했으면서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성현의 것을 갖고 가는 거예요. 자기 뇌를 바꾸는 겁니다. 잠재의식을. 자기가 자기 잘못된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편하거든요. 바꾸면 힘들어요. 좀 보세요. 열흘밖에 안 되는데 힘들어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20년 전에는 너무 쉬웠는데. 그래서 자기 지금 서툰 거는 익숙하게 하고 익숙한 건 서툴게 한다. 번뇌버리. 안 좋은 것은 서툴게 하고 좋은 것은 익숙하게 하나 그 말입니다. 남하고 관계할 때 남을 좋게 해주고 자기를 약간 손해보고 남을 앞에 서게 하고 자기 뒤에 서게 하는 걸 익숙하게 하라는 겁니다. 자기를 내세울로 하지 말고 자기를 이익볼로 하지 말고 그 서툴게 하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있습니까?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오늘 기분이 좋아요. 나름대로 뭐가 깨닫는 것 같아요. 내가 시원하게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